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원달러 환율의 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 경제 전문가가 정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언급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정치와 경제는 한 뿌리입니다. 경제라는 말이 경세재민의 약자예요.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한다. 그래서 경제는 바로 정치의 목적입니다. 민생을 구한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이게 다 정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와 경제가 떨어졌다는 것은 너무 도식적인 방법이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미국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만 바뀌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에 지금 판이 흔들 하지 않습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고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다시 보호무역과 중상주의,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엄청난 지금 틀의 변화를 여러분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같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 좋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이고요. 나쁘게 보면 마구잡이식 독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리더십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와 때로는 경쟁하고 또 때로는 협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정복시킬 수 있겠냐. 정말 현명하고 똘똘한 그리고 방향이 올바른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한 4, 5개월 동안 경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무너져 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11월 5일이었지 않습니까? 2024년. 근데 우리는 누구 잘못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후에 어찌되었든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발표하고 또 곧이어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국가의 리더십이 사실 부재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없어지는 아주 요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세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트럼프가 새로운 변화의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요동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환율만 한번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1,500원대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 그러니까 계엄령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까지 안정이 됐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상태, 또 경제의 건실도를 결과적으로 나타내주는 시장이 판단하는 지표는 대표적으로 환율입니다. 그 나라가 잘 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0원 하던 환율이 지금 1,500원까지 왔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신용도가 폭망했다. 적어도 40% 평가 절하가 되고 있다. 환율 평가 절하분이 우리나라의 바로 경제의 폭망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미국 때문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이 워낙 슈퍼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반대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통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인 외에 미국 요인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런데 이 달러 강세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 그 시세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수가 DXY라는 게 있습니다. 이 DXY 달러 지수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출범할 당시에 111까지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101, 102선입니다. 이 얘기는 달러가 10%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인이 없었다 하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만 있다라고 전제할 때 우리 돈 가치는 10%가 평가 절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원 하는 환율이 1,400원 정도로 떨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 환율은 또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미국 요인이 아니라 우리 요인이라는 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요인입니다. 한국은 불안하구나. 이런 불안한 심리가 한국에 대한 외국인 자본 신규 투자 줄이고 또 있는 돈도 나간단 말이죠. 물론 아직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비교적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약 4천억 달러 정도니까요. 한국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각종 신호, 성장률이 둔화하고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 속에서 리더십도 없고 어떻게 할지 지금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무역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요 파고를 잘못 헤쳐가면 한국 폭망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국제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감까지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감이라는 게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는 불확실성,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갑자기 계엄령도 선포했다가 탄핵이 될지 말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국제 투자가 한국에 남아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투자는 언감생심이죠. 그런 어떤 우리 계엄령 이후에 혹독한 경제적으로는 정말 폭망의 4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뭐 어찌 되었든 그 불확실성의 하나는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 파면 조치로 일단 뭐 앞으로 새 대통령을 뽑도록 됐단 말이죠. 그러나 또 새 대통령이 누가 나오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불안감을 완전히는 감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엄령 사태의 원인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극단적인 어떤 여야의 대치 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치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들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하는 그런 우려마저도 있는 것이죠. 뭐 거기다가 또 새 대통령의 성향을 놓고도 뭐 일각에서는 박충근 의원 같은 분은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회 실상이고, 그런 각도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거 한국의 앞으로 정책 방향 어떻게 되는 거야?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자, 누가 대통령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확실한 방향을 정치 지도자들이 잘 보여줘야 되고, 그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잘 가려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매우 중대한 길이다. 자, 지금 새로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을 배출하는 각 당, 한쪽에서는 계엄을 주도한 측에서는 그게 좌파 정부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을 중국과 같은 어떤 좌파 정부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실제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 세력들이 집권하면 여전히 영구 집권과 군사 독재를 꾸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지금 양쪽을 향한 그런 공격이 계속된다면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누가 되더라도 계속 불안하겠구나 하는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선거는 정치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념의 용광로라고 그랬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각자의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옳은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가 좀 화합하는 그런 축제의 장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는 정말 무조건 상대를 흠집낸다든지, 너는 안 돼, 너는 이랬으니까 안 돼, 너는 사상이 이러니까 안 돼, 이런 것보다는요, 정말로 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해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보세요. 그 대통령 출마해서 1년간의 선거 운동을 거치면서 위대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비롯한 웅대한 구상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밝혔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47 같은 건요, 보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47가지가 아니고 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밝혔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쓰는 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략 전술, 꼼수, 이런 거, 선거 조작, 이런 것 좀 이제는 좀 그만하고, 정말로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떻게 커왔고,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정책을 하겠다로 소상하게 밝히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물어보고, 제대로 정책을 자기와 맞는 정책, 올바른 정책을 제대로 선택하는 이런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 현재 거명되는 사람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또는 김문수, 오세훈, 그 밖에도 안철수 등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도요, 그분들이 대체 누군가, 그분들이 대통령 되면 어떤 정책 펼까, 이거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일단 최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표를 줬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제대로 알고 투표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것도, 내가 투표할 때는 이런 대통령을 원했는데 실제로 당선된 대통령은 저런 길을 걸어가니까 취임 초기부터 레임덕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60일이라는 선거기간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이데올로기의 또 정책의 토론의 용광로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국민들이 날카롭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당신 뺄갱이야? 공산주의자야? 당신이 말하는 전 국민 어떤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야?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반대로 홍준표가 얘기하는 어떤 그 보수 정책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것이냐? 내란에 대한 입장은 도대체 뭐냐? 왜 당신은 홍준표는 한때 윤석열을 지지했느냐? 이런 각종 문제에 대해서 난상 토론 겸해서 아주 신랄하게
창조적 비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고 진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김대호 TV에서도요, 일반 정치적인 이 이슈, 누가 누구와 친하고 뭐 이런 게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 기간 중에서나마 아주 예리하게, 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인물은 누군지, 이런 분야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율이요, 1,500원 환율, 이것은 IMF 때 우리가 1,300원 환율이 되면서 나라 망한다 했던 거, 실제로 그 당시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왜 안 망하느냐? 외환 보유고가 그런 대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파고를 잘못 넘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다. 최근 4개월 한국의 계엄령고 탄핵 정국 속에서 보면 우리 환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가장 많이 평가, 절하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선거가 눈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경제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자가 누구인가? 특히 트럼프 파고 시대에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줄 그런 리더십과 경제 철학을 가진 분은 과연 누구인가? 특히 환율을 안정시켜줄 자 누구인가? 이 대목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한번 같이 세밀히 보고요. 댓글을 통해서 그 관전 포인트를 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그 주제로 취재도 하고 또 설명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와 원달러 환율의 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